아빠, 엄마, 이제 저희 걱정 마시고 두 분 편하게 사세요. 그냥 그 집에서 쭉 사세요. 자식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자식 다 컸구나, 효자구나 생각하며 흐뭇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따뜻한 말 뒤에 그러니 주택연금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어르신이 아내의 죽음과 함께 매달 받던 연금마저 끊기고 믿었던 아들에게서 상속 지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통보를 받아야 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이라는 거울에 비친 부모와 자식 간의 복잡하고 현실적인 속마음, 그리고 누구도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현명한 준비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모님 세대에게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안정적인 월급까지 받는 꿈의 노후 대책으로 여겨집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보루인 셈이죠. 하지만 자녀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관련 분석에 따르면 자녀에게 부모님의 집은 언젠가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라는 상속 기대권과 직결됩니다. 부모에게는 고단했던 삶의 마지막을 기댈 노후 생활비가 자식에게는 미래의 내 자산, 이 담보로 잡히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보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이 싹 트는 것입니다. 여기 80대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르신 부부는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5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다는 안도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으로 병원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통보였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는 어르신이 가입했던 구형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의 법적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됩니다. 따라서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이어받으려면 모든 자녀의 동의를 얻어 주택 소유권을 100% 이전받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돈 문제로 오래전부터 사이가 틀어졌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집 소유권을 전부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제 상속 지분을 포기 못합니다. 그 한마디에 김 어르신의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연금 승계에 실패했고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받아왔던 연금 일부를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평생 일궈온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는 믿었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자녀들이 주택연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나중에 집값이 2배로 뛰면 어떡해요? 연금 몇 푼 받다가 집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 대비 손해일 것 같다 는 응답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이유 1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팩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핵심 원칙은 명확합니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했을 때 집값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크면 남는 차액은 모두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즉, 집값 상승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폭락해서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낮아져도 그 손실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자녀에게 단 1원의 빚도 전가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녀 입장에선 손해볼 위험은 전혀 없고 이익 볼 가능성만 열려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부모님 집을 뺏기는 것 아니냐 는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집 명의를 국가나 은행에 넘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주택연금의 본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 없이 주거 안정성을 완벽하게 보장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 방송의 전문가는 이를 자식에게 의존하던 시대를 끝내고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수 어르신의 비극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소통의 부재와 제도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 집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자식 허락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은 왜 우리에게 물려주실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라며 서운해합니다. 서로의 진짜 속마음과 주택연금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은 채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김 어르신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6월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입할 때 주택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자녀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지금 주택연금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신탁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기존 저당권 방식 가입자 역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관계를 위한 노력입니다. 한 전문가의 조언처럼 주택연금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가족회의를 열고 몇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름하여 가족합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주택연금의 정확한 상속 구조, 즉 남는 차액은 상속되고 부족분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명확히 설명했는가? 둘째, 자녀 중에 이 집을 꼭 물려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셋째, 만약 그렇다면 부모 사후에 그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을 상환할 현실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솔직하게 답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첫 부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빠, 그냥 그 집에서 사세요. 라는 자녀의 말. 만약 이 말이 진정한 효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뒤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빠, 엄마, 저희에게 집 한 채 물려주시려고 노후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 집을 발판 삼아 두 분의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이라도 꼭 활용해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보다 부모님의 행복을 우선하는 성숙한 자녀의 진짜 속마음일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숫자로만 따지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존엄성, 자녀의 미래, 그리고 가족 전체의 관계가 얽혀있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계약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 세대께서는 자녀와 현명하게 소통하는 지혜를, 자녀 세대께서는 부모님의 독립적인 노후를 응원하는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터놓고 이야기하고 슬기롭게 준비한다면 주택연금은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